그럴 때쯤에 이제 집에서 우리 의뢰인이 우연히 연습장에 아내가 혼잣말처럼 쓴 편지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아내가 한 남성에게 쓴 편지였는데요. 자신은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는 오직 이 편지 대상인 사람과만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자기가 최근에 낙태를 했고 이런 내용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거나 내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애정을 드러내는 편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윤 김병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주실 사건, 이혼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예. 자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의 좀 슬펐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나기도 하고요. 네네. 재산 분할에 관해서 좀 법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의뢰인은 20년 차, 결혼 20년 차에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네. 고등학생과 중학생 딸을 한 명씩 두고 있는 화물 운전수였고요. 네네. 이분은 특히나 아내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제 화물차 운전을 하시면 이제 전국 방방 곳을 돌아다니시게 되는데요. 네. 몇 끼를 본인은 빵으로 때우면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었다고 하고요. 또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두 채까지 사게 되는데요. 네. 자기는 언제든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다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두 채나 마련하신 거네요? 예. 대단하신데요? 그러다가 이제 네. 결혼 15년 차쯤 돼서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이 남편은 화물 운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꼭 병원에 들리셔서 아내를 정성으로 병간호도 하고 그리고 또 아내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도 손수 요리를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치료받을 때 또 심심하실까봐 이제 게임기도 사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는데 뭐 아이템 이른바 현질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헌신 덕분인지 이제 아내는 2년간의 치료 끝에 집에 돌아오실 수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시자마자 아는 언니랑 제주도에 가서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악동호회에 가입해서 건강을 좀 챙기겠다고 하고 나서 외출이 좀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동호회가 약간 조금 위험한데, 네, 사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호회가 자주 등장하는 네, 그런 곳이긴 맞아요. 한데요. 네. 그러나 이 아내분은 처음에는 한두 달에 걸쳐서 외출과 외박을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횟수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외박을 한 건가요? 이제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고 그때그때 달랐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없었는데 오히려 이 아내는 자녀들한테 자기가 외박 또는 외출하는 사실을 우리 의뢰인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자녀들이 한 명이 중학생이었고 한 명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자녀들이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그동안 아빠가 엄마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봐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외박한 얘기들을 결국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도 이제 아내를 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쯤에 이제 집에서 우리 의뢰인이 우연히 연습장에 아내가 혼잣말처럼 쓴 편지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아내가 한 남성에게 쓴 편지였는데요.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신은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는 오직 이 편지 대상인 사람과만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아기가 생겼는데 자기가 최근에 낙태를 했고 이런 내용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거나 내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애정을 드러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니, 그럼 아내가 바람을 핀 거네요. 근데 아이까지 생겼던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충격인데
그럼 의뢰인이 너무 충격받았겠어요. 남편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당장 따지고 싶었는데, 근데 혹시 그렇게 하다가 다툼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면은 자신도 화물 운전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집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던 상황이라서 아이들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대신에 이제 네네. 아내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잘해주고 대신에 이제 부끄럽지 않은 아빠 엄마가 되자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조금 회유는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또 아내는 뭐 그 후에도 행동이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 2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그럼 이제- 1, 2년 동안 참은 거예요, 의뢰인? 예,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참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들이 이 자신의 어머니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역 같은 걸 보고 네. 그거를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아. 그럼으로써 아직까지도 이 아내의 불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뢰인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둘은 어떻게 만난 걸까요? 문자랑 이제 카톡 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다 유치가 됐는데요. 네. 상간남의 정체는 이전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재밌게 게임하라고 모바일 게임 편지를 해줬던 바로 그 게임에서 만난 남자였던 거였습니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이어져서 불륜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불륜 관계가 지속되면서 우리 의뢰인이 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상간남도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성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네. 이 상간남이 만난 여자를 찾아가서 네네. 자신이 상간남의 약혼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위자료로 돈을 또 받아간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간남의 약혼녀 행세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상간남이 미혼이었던 걸까요? 네, 아. 상간남은요, 그 아내보다 5살 정도 어린 미혼의 남자였고요. 네. 이 상간남의 어머니와 이 아내는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세아가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진 사이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짝이 된 남편은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여린 분이셨던 게 오히려 자기가 모바일 게임을 장려해서 아내가 바람을 핀 거라는 자책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아내의 잘못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과 자녀들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의뢰인도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 금액이 한 50% 정도 나오고 양육권도 다 가져오게 된 걸까요? 보통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건 이제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보다도 정말 자녀들의 의사에 절대적으로 법원이 따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은 이게 누구 명의냐에 상관없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 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눠 갖게 되는 건데요. 네. 우리 판례는 이제 꼭 외부에서 돈을 벌어온 경우뿐만 아니라 내조나 외조를 통해서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 역할을 한 경우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보통은 한쪽이 특출나게 재산을 형성했다라는 게 있지 않은 이상은 보통 5대5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고요. 아, 네네. 다만 하나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위자료를 주는 거가 이게 원칙인 거고요. 네.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깎이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책 배우자라는 건 결국 그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특별히 기여한 게 적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유책 배우자와 재산 분할에서 그 연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긴 한데요. 네네. 그 정도 연관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의뢰인에게 특별히 재산 분할을 50% 이상 가져갈 특별한 사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
좀 컸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 걱정도 컸던 분이라 무조건 빨리 소송을 종료시키고 싶다는 입장이셔서 우선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5대5로 재산을 나눠 갔고요. 다만 위자료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받고 소송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예. 네, 오늘 김배원 변호사님과 함께 헌신하다 헌신짝된 남편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